오늘 이 저녁 시간에는요, 좀 뭐라 그럴까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한없는 희망이 되지만, 이 말씀을 듣고도 나는 그냥 내 입맛 따라 그냥 살 거야. 또 나는 그냥 이대로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실컷 맛있게 먹어도 되는데, 어떠한 환자가 됐든지 오늘 저녁에 제가 드리는 말씀을 받아들여서 기꺼이 순종을 하면 어떤 병이든지 쉽게 치료가 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이 있는 기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에서 건져낼 수 있는 놀라운 기별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기별이 어떤 사람에게는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한없는 기쁨이 되고 희망이 되고 새로운 잃어버렸던 활력을 되찾아서 고통 없는 행복한 생활을 살 수 있는 아름다운 기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목이요, 좀 으시으시합니다. 제목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이고 사는 사람들. 자신의 몸에다 불을 붙이고 살면 뜨거울까요? 뜨겁지요? 예, 자신의 몸에다가 불을 붙이며 사는 사람들, 이게 오늘 저녁 강의 제목입니다. 오늘 저녁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신체의 생리 구조상, 우리 신체의 생리 구조가 얼마나 신묘막측하게 창조됐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될 수 있으니까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몸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학대하며 살아왔는지를 이거를 깨달으시고 오늘 이 순간 이 내용을 그냥 나에게 주시는 사랑이다라고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은 정말 남은 인생을 독수리 같은 새로운 청춘으로 살 수 있는 좋은 기별이 됩니다. 예. 그래서 왜 시편 103편 5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독수리 같은 새로운 청춘으로 너를 새롭게 해주시겠다. 근데 그 말씀을 영문으로 확인하면요, youth like라는 단어가 나오죠. youth like. 그러니까 청년과 거의 똑같은 그런 뜻이에요. youth like. 독수리 같은 새로운 청춘으로 너를 새롭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먼저 드리기 전에 제가 신문에서 오래전에 신문에서 스크랩 해놨던 거를 제가 좀 한 대목 읽어드리고 진행을 할게요. 여러분이 반박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그러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부담을 느껴요.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한없는 축복인데 부담을 느껴요. 들어보십시오. 혀끝에는 즐거운 유혹. 그 신문의 제목이, 기사 제목이 그거예요. 혀끝에는 즐거운 유혹, 위장엔 치명적인 자극. 이렇게 신문 기사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 하면 미국 사람인데 제임스 콜만이라는 사람이 지은 책에 있는 내용을 우리 한국의 그 매일경제 신문사 어떤 기자가 요거를 발췌해가지고 신문에다가 기재한 내용을 제가 스크랩 해놨던 내용입니다. 내추럴이 데인저러라고 하는 그런 책인데 거기서 한 챕터를 이분이 이렇게 발췌해가지고 신문에다 올린 내용인데 2010년 6월 16일자 수요일 제가 아주 요거까지 적어놨어요. 아무도 반박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이분이 이따가 제가 진행할 때 그분이 혹시 저들이 보는 영감도 서적을 보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거의 똑같아요. 내용이. 읽어드릴게요. 양념에는 부작용이 뒤따른다. 양념에서 얻을 수 있는 항균 물질을 다량으로 섭취하면 세포 속 DNA가 손상되어 돌연변이를 일으켜 암을 유발한다 그랬어요. 양념이 뭐죠? 자극성 있는 양념들을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항균 물질이라고 나왔죠.
마늘 먹고 고추 먹고 양파 먹으면 거기에 항암제가 들어있어서 성분이 들어있어서 좋대 그러고 많이들 먹죠. 여러분 항암제 그 약인데 그거를 매일 그렇게 먹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시면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도 그 나오잖아요. 양념을 계속 먹음으로 항균 물질을 계속 다량으로 섭취하면 이게 신문에 나온 내용이에요. 세포 속에 있는 DNA가 저번에 제가 DNA 사진을 보여드렸잖아요. 그 세포 속에 핵 있잖아요. 핵 속에 염색체가 있잖아요. 염색체 속에 유전인자라고 말하는 DNA가 들어있잖아요. 이 DNA 안에 육각형이라고 하는 요 생명체가 견디다 고통스러우니까 나 더 이상 못 견디겠어. 나 그냥 미쳐버릴 거야. 그리고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게 그게 암이란 말이야. 암세포. 암세포는요. 어떤 암이든지 고통스러움을 참다 견디다 나는 더 이상 못 견디겠어. 나 그냥 끝내버릴 거야. 그리고 돌연변이 되는 게 그게 암세포예요. 암이 될 때까지는 신체가요. 얼마나 많이 인내하는지 아세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항균 물질을 다량으로 섭취하면 DNA가 손상되어 돌연변이를 일으켜 암을 유발한다. 또한 기형아를 낳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어쩌면 이분이 정확하게 우리들이 보는 내용하고 똑같아요. 기형아를 낳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특히 임산부와 어린이들은 양념이 과다하게 들어간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임산부들이 뭐를 안 먹으려고 그래요? 약을 잘 안 먹으려고 그러죠.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 양념 속에 있는 항균 물질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거를 계속 매일 먹으니까 아이한테 나쁜 영향이 가서 기형아를 낳는 원인이 된다고 이게 딱 써놨단 말입니다. 약을 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내용들이 더 재밌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겨자와 고추에 있는 조금 이름이 길어요. 아릴 이소티오시아네이트라고 하는 물질이 들어있는데 겨자와 고추 속에 아릴 이소티오시아네이트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것이 기도로 넘어간다든지 눈으로 들어가면 매우 고통스러워하게 된다. 맞죠? 고추에 매운 성분 눈에다가 조금 넣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걸 아무렇지도 않다고 가만히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벌쩍 뛰고 난리가 나지요. 그래서 제가 이 양념을 좋아하는 사람들 제가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그거 너무 즐기지 말라고. 그거 정말 즐겁게 먹으려면 먼저 그 마늘이나 고추의 매운 성분을 갖다 눈에다 한번 발라보고 눈이 괜찮다고 그러면 우장에다 집어넣고 그렇지 않으면 좀 적당히 먹으라.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줍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우장 안에 있는 점막은 눈에 있는 점막하고 거의 똑같거든요. 너무나 쓰리고 고통을 당합니다. 우장에 들어가면. 이것으로 체류탄을 만든다 그랬어요. 그 성분으로 체류탄 만든. 심지어는 놀라지 마세요. 지금은 다른 것으로 이렇게 만들지만 옛날에는 이 아렐리소티오시아네이트라는 이것을 가지고 또 고추 속에 들어있는 캡사이신 뭐 이런 걸 가지고 북한에 만든 무기 있죠. 전쟁 무기. 뭐예요? 핵? 뭘까요? 북한에 아주 무서운 무기 있잖아요. 생화학 무기. 그거 공중에다 살포하면 사람들 공기에 마시면 다 죽어버리잖아요. 무기. 그거 끔찍한 무기입니다. 그거를 옛날에는 만드는 재료가 뭔가 하면 고추나 이런 자극성 있는 식품 안에 들어있는 그 자극성 성분을 축출해가지고 그런 걸 만드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먹고 살면서 맛있다 그러는 거예요. 어때요? 그동안 여러분 이거 즐기면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지금도 잡수고 계시죠? 근데 제가 이번 세미나 하면서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그동안 세상 방식으로 인류가 마음 놓고 살아봤는데 결론은 이 지구가 질병이라는 홍수의 쓰나미로 지금 다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환자 아닌 사람이 거의 없어요. 물론 아닌 사람도 있지만 약 안 먹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방법으로는 합당하지 않다 생각하고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한테 선택력 있잖아요. 그죠? 올바른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 들어보십시오. 매운 이것으로 체류탄도 만들고 생화학전 무기로 사용하기도 했다. 나오죠? 매운 고추 역시 피부를 자극한다. 고추의 활성 성분인 캡사이신은 고통을 완화시켜주는 연고 재료로 쓰기도 한다. 고추 속에 있는 캡사이신은 무슨 재료로 쓴다? 연고 재료로 쓰거든. 사람들이 막 병이 나가지고 통증이 올 때 그런 재료로 쓴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동안 실컷들 잡섰죠. 여러분 몸을 사랑했어요? 몸을 미워했어요? 몸을 너무나 많이 학대를 한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제가 읽어드린 내용이 매일경제신문 2010년 6월 16일 수요일 날짜에 기재된 내용을 제가 스크랩했다는 것을 읽어드렸습니다. 이 사람이 한 말이 저들이 보는 영감의 서적, 제가 이 소책자를 만드는 내용 있는 내용하고 너무나 유사한 게 많아요. 저는 이분은 모릅니다. 그러나 이분이 신문에 이렇게 기재를 해놨습니다. 제가 아까 시간에 이 어큐트라는 단어를 조심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큐트. 뭐예요? 어큐트. 이 매운 성분이 있는 음식을 먹을 때도 너무나 내 몸을 고통스럽게 하기 때문에 내가 내 몸을 학대하니까 저런 어큐트라고 하는 물질이 만들어져 아주 예리하고 끝이 날카로운 물질입니다. 몸에서 그게 만들어져요. 그래가지고 이게 몸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막 공격을 막 합니다. 당신이 나를 미워했으니까 나도 보답을 할 거야. 그러고서 막 근데 이게 어큐트라고 하는 아주 예리하고 날카로운 물질이 사람 심장 안에 우심방 안에 있는 그 동방결절이라는 아주 작은 조직이 있어요. 거기서 이 산소가 접촉이 되면서 스파크를 일으키면서 심장이 박동을 하잖아요. 그 동방결절이라는 조직의 어큐트가 딱 공격을 받을 때는 그냥 그대로 급사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심장마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양념을 너무 지나치게 욕심내시지 말고 육식도 하시더라도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뭐든지 적당히 하실 때 하여튼 이런 것들을 알고 사셔야 돼. 모르고 살다가 당하면 끝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바르게 알고 여러분들의 잘못된 생활 습관을 좀 고치기 위해서 현명한 선택을 할 때가 됐다. 왜? 온 세상은 질병으로 다 지금 쓰나미로 지금 세상을 휩쓸고 가고 있으니까 내가 쓰나미에 휩쓸려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항균 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이 자극성 있는 양념을 계속 먹게 되면은 이 신체 내에 내분비의 호르몬 내분비 샘들이 있잖아요. 여러 종류의 뭐 갑상선이라든지 여성들의 뭐 이렇게 뭐예요? 호르몬을 내주는 데가 뭐예요? 네? 여성들의 호르몬을 내주는 기관이 뭐예요? 두 개 있잖아요. 여성 호르몬을 내주는 기관 모르세요? 신장에서 왜 내줘요 그거를? 난소. 아니 난소가 없으면 여성 구실을 못 하잖아요. 여성들에게 두 개를 가지고 있는 여성 호르몬을 내주는 난소가 있는데 그런 내분비선에 관계되는 데마다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제가 한 번은 저 집에 아가씨가 왔어요. 근데 이 아가씨가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를 하잖아요. 생리 때마다 너무나 고통이 심해가지고 진통제를 가끔 먹는데요. 진통제를. 그 생리 때만 오면 어떻게 해요? 약간 긴장이 되겠죠. 이번에는 얼마나 아플까?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생리통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 많습니다. 세상에는요. 근데 이 아가씨가 여기 와서 저한테 이런 기별을 들은 다음에 깨닫고 이걸 다 끊어버렸어요. 끊고 더 좋은 맛있는 양념으로 바꿔가지고 현명한 선택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문제가 싹 해결됐어요. 자, 그러니 이제 이 말씀이 맞죠. 이 자극성 있는 음식을 먹으면 우리 신체 안에 있는 내분비 선에 영향을 준다고 하는 것이 분명히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경험으로 이제 충분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런 자극성 있는 음식을 먹으면 여기 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대장 안에 있는 공생하는 세균이 있다고 그래요. 대장 안에 공생하는 그 세균이 좋은 역할을 하는 세균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공생하는 세균까지 죽여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대장에 연동작용이 좀 문제가 온다든지 그래서 변비가 생긴다든지 나중에는 뭐예요? 요즘에 직장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질병이 나와서 2년에 한 번씩 가서 또 대장암 내시경 받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있으면 또 떼내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잠재워 놓고 그죠? 그런 것들이 다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걸 아시고 잘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경험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한 번은 LA에 갔는데 지금은 한국에 있다가 저쪽 스위스로 갔다 그러던가요. 한국에 뉴질랜드 대사관으로 있을 때에 그 대사관은 그 호주 사람이고 그 사모님은 우리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그 대사관이 사위가 되는 그 할머니가 저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가지고 눈이 자꾸 흐려지고 그 다음에 이 입이 여기 이 근육이 자꾸 마비가 되고 그다음에 목소리가 잘 안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여러 가지 다른 원인도 있지만 일단 이 자극성 있는 이 음식을 일단 병을 낫아야 되니까 그냥 먹겠다는 사람은 할 수 없이 먹어야 되지만 병을 낫겠다는 사람은 이걸 일단 끊어야 병이 빨리 낫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끊도록 권했더니 그대로 받아들이셔가지고 3개월 되니까 이제 3가지 문제가 싹 해결됐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분 큰아들이 의사거든요. 이 딸은 여기 뉴질랜드 대사관 이제 사모님인데 그 큰아들은 의사예요. 그 자녀들한테 전화해가지고 나 한국에서 온 어떤 사람한테 말을 듣고 그대로 했더니 내가 지금 눈도 입도 목소리도 다 해결됐다고. 그 뉴질랜드 대사관 관저에 와서 몇 년 됐죠? 그때 팔순잔치를 하시는데 저를 초청해가지고 집사람하고 갔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막 그 이야기를 막 하는 거고 손님들한테 내가 저분 만나가지고 이렇게 내가 건강이 좋아졌다고.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지금 경험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온 그 조선족 되시는 한 여자분이 저를 알고서는 82세 되신 할머니를 또 보내셨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저 있는 숙소로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냐고 그랬더니 나는 머리가 너무 아파서 밤에 한잠도 못 잡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분이 약을 안 먹어봤겠어요. 병원에 안 가봤겠어요. 그죠? 미국의 복지제가 잘 됐잖아요. 근데 이 머리가 너무나 아파서 하룻밤에 참 한잠도 못 잔다고 그러니 그거 얼마나 큰 고문입니까? 여러분 잠 못 자는 거 보통 괴로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원인이 보여요. 그래서 혹시 할머니 양파 좀 많이 드시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눈물을 퍽 쏟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냐요? 제가 볼 땐 양파를 좋아하시는 것 같다고 딱 그랬더니 자기가 평소에 양파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래요. 그런데 유명하다는 어떤 박사님한테 갔더니 양파를 즙을 내서 생즙을 내서 많이 먹어야 건강하다고 이야기를 듣고서는 자기가 좋아하는 양파 양을 배로 늘려버렸대요. 근데 이분이 그것 때문에 머리 아프다는 건 생각을 못하고 그거는 계속 이제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혹시 할머니 양파 좋아하시지 않으세요? 말하는 순간 자기가 왜 아팠는지 원인이 딱 본인이 이제 깨달아지는 순간부터 이분이 몸에 이제 희망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요. 그날 저하고 만난 지 하루 만에 가서 주무시고 이제 하룻밤 자고 저를 다시 찾아왔어요. 왜 오셨냐 그랬더니 어젯밤에 너무나 잠을 잘 자서 이제 살 것 같대요. 그러더니 이분이 뭐라 그러는가.
당신이 다니면서 교회에서 설교하는데 쫓아다니면서 설교 좀 듣고 싶다고 저를 따라다니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 할머니한테 할머니 그러시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못된 생활 습관을 바꿔주셔서 그 원인을 알게 해주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희망을 느끼고 이제 병에서 이제 고통에서 노연하게 되셨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더 활기차게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하시고 사시라고 그랬더니 돌아가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그 할머니가 머리가 지금 아파서 잠을 못 잔다고 그러는데 그 할머니한테 제가 또 약을 주면 더 가중시키는 일이 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올바로 그 원인을 알아가지고 원인으로 접근해서 이 할머니를 낫게 해주는 역할을 해야죠. 그죠?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그동안 맛있다고 먹은 이 양념, 자극성 있는 양념들, 매운 고추나 양파나 마늘이 하여튼 좋다고 생각되는 사람 무조건 드세요. 그런데 병이 낫고자 하는 사람은 자관이가 끊으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이 병이 난 다음에 또 돌아가서 또 그걸 또 맛있게 먹겠다는 사람은 그 다음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여튼 병을 나으려면 이걸 끊어야 됩니다. 여기 지금 이 대상포진에 대한 말씀을 오셔서 저한테 자꾸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계신데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한다. 대상포진은 한마디로 말해서 과식하고 이 자극성 있는 양념을 끊으면 쉽게 낫습니다. 대상포진이요 신체 안에 그 신경선으로 이게 뻗어나갈 때는 고통이 대단합니다. 그게 저는 경험을 안 해봤지만 그게 그렇게 돼 있어요. 아프게 돼 있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큐트. 예? 어큐트. 또 이번에 제가 인천에 어떤 분한테 전화해가지고 이 세미나 참석 좀 하시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이 발가락에 엄지발가락에 통풍 때문에 아주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이번에 참석하시면 그거 깨끗하게 해결하고 당신 평생 그것 때문에 고생 안 하게 되는데 빨리 오시라고 그랬더니 바빠서 못 온대요. 그럼 뭐 할 수 없죠 뭐. 통풍 문제도 이 과식하고 이 자극성 있는 양념하고 육식하고 관계된다는 거. 그거 간단한 건데 그걸 조금만 이렇게 알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다음에 기회 있으면 만나자고 그러고 전화 끊었죠. 자, 그러면 대상포진에 대해서 지금 제가 간단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어떻게 저한테 질문하신 분 어때요? 충분한 대답이 돼요? 대상포진. 예. 거기다가 또 보탤 게 있죠. 그건 제가 이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거 먼저 해결을 해야 돼요. 그거 해결하지 않는 분한테 다른 거 이야기해 줘야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 이야기는 제가 안 해주는 거예요. 그걸 순종하면 그 다음 이야기를 또 제가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제가 아까 좀 말씀드렸죠. 그 유방암이 있어가지고 한쪽 유방을 이제 이렇게 잘라내신 분인데 항암 치료를 안 받고 여기 미국에서 비행기 타고 여기 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분이 유방암 때문에 유방을 잘라냈어요. 그리고 관절이 심해서 설거지도 못한다고 얘기했죠. 얼마나 심하면 이 손가락 이 마디마디마다 다 튀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보기가 안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당뇨병이 심해서 밥 먹은 다음에 2시간만 있으면 에너지가 소진이 다 돼가지고 돌멩이만 빼놓고 하여튼 손에 집히는 건 뭐든지 입으로 막 들어가야 돼요. 제가 그걸 직접 봤거든요. 그렇게 심한 당뇨병 환자. 그 다음에 고혈압하고 축농증까지. 축농증은 평생 고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저 집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저희 집에서 식사를 해보니까 음식이 맛있어요? 맛없어요? 맛있죠. 저는 저 집 사람이 이 소금만 가지고 또 양념을 또 이렇게 건전하게 바꿔가지고 음식을 해줄 때 참 맛있어요. 제가 마음속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 오는 손님마다 음식 맛없다고 하는 사람 아직까지 글쎄 겉으로 인사만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 하여튼 먹는 거 보면 알잖아요. 맛있다고 그래요. 제가 한 번은 미국에 가서 이런 이제 강의를 하는 사람이니까 어떤 분들이 한 5명이 모여가지고 저를 보고 여관을 얻어가지고 호텔을 얻어가지고 한 3, 4일 같이 좀 지내재요. 왜 그러냐 했더니 제가 하는 요리 좀 먹어보겠대요. 그거 좋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사오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요리를 좀 몇 가지 했더니 요리 만들 때 6명이 와서 다 지켜서서 봤거든요. 제가 소금만 가지고 하는 거 봤다고요. 음식 다 만들어 갖다 주면서 이제 먹자고 그랬더니 먹으면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여기다 무엇 넣었어요? 딱 이러는 거예요. 아니 눈으로 다 지켜보고서 여기다 무엇 넣었냐요. 제가 몰래 무슨 미원이라도 넣었는지 했던. 근데 이해가 안 가네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양념 중에 최고의 양념이 뭔지 아세요? 소금이에요. 근데 소금이라고 하는 양념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성경에도 나옵니다. 소금 없이 어떻게 음식을 먹겠느냐? 나오죠 성경에. 생각조차 하기 싫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소금 없이 어떻게 욥기서 보세요. 그 말씀이 나와요. 소금이라고 하는 의미는 크게 둘로 말하면 짠 성분, 또 하나는 맛을 내는 성분, 두 가지입니다. 크게 나누면. 근데 음식은 짜도 안 되고 싱거워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짜게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다 짜다고 하는 성분을 넣어주신 겁니다. 싱거우면 안 되기 때문에 짠 성분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소금이라고 하는 의미를 알고 딱 간을 맞춘 그 선이 있어요. 그 선이 어디까지 소금을 넣어야 되는 그 지점이 있다고. 그 지점에 소금이 딱 도달됐을 때 최고의 맛을 내는 조미료가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이제 음식을 배합을 제가 조금 하니까 뭐를 배합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주면 맛있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그걸 해가지고 줬더니 와 이렇게 맛있는데 우리가 그런 거 안 먹어도 되겠네 그러고서 이제 며칠 동안 기쁘게 지낸 일이 있어요. 저쪽 아틀란타 쪽에 가가지고 지금도 전화 통화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양념을 좀 이렇게 부드럽고 좀 이렇게 건전한 양념으로 바꿔서 이렇게 음식을 먹자 그러면요. 나는 죽어도 그거 못해. 어떤 사람은 아이고 먹고 죽지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뭐 그게 맛있어서 먹겠다는 사람은 입맛을 따라서 살겠다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아무튼 병을 낫고자 하는 사람은 이거를 꼭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말 형통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보는 그 영감의 책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머니가 매운 고추도 넣고 양파도 넣고 고춧가루도 넣어가지고 이제 두부찌개부터 부글부글 막 빨갛게 끓이죠. 그러면 객지 나갔던 아들이 왔어요. 엄마가 평소에 해주던 음식을 차려다가 이제 뜨끈뜨끈하게 갖다 주면서 맛있게 먹어라. 그러니까 아들이 어머니 맛있네요. 옛날 음식 솜씨가 똑같네요. 그러면서 이제 맛있게 먹어요. 그래 엄마가 옆에서 그래 많이 먹어라.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그거는 잔인한 친절이다. 그랬어요. 뭐라고요? 잔인한 친절이다. 왜 잔인한 친절이 되는지를 제가 이제 성경적으로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0장 11절을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뜬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횃불 가운데로 들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슬픔 중에 누리라. 킹 제임스라는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가라. 걸어가라는 말은 이 내신경의 기능이 사람이 육신의 발도 걸어다니지만 이 내신경 기능도 걸어다닌다고 하는 그런 용도로도 쓰이도록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내 생활 전체가 다 여기서 이루어지잖아요. 오늘날 세상의 모든 그 생활이 컴퓨터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사람도 모든 생활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루어지는 겁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다 머리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피운 뜨거운 햇불 가운데로 계속 걸어가라. 계속 네가 그 생활을 살아라. 결과는 슬픔 중에 누우리라. 병들든지 아니면 죽든지. 맞죠? 이게 어디 말씀이라고요? 이사야 50장 10절. 근데 성경 읽는 사람들이 그거 보고 이게 양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여기 양념 말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의미가 깊은 책입니다. 이걸 제가 이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는 그 영감의 서적에 있는 말씀으로 읽어 드릴게요. 제가 여러분 이번에 강조하는 게 뭐예요? 과식 강조하죠? 잘 들어보세요. 그대가 우지항에다 붙인 불은 우지항에다 불을 붙이기 때문에 여기는 7배 뜨거운 풀못불이 된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 제목을 뭐라고요? 자기 몸에다
불을 붙이고 사는 사람들, 이렇게 제가 제목을 지었어요. 재밌죠? 자, 그대가 우주양에다 붙인 불은 두뇌를 가열한 풀못불 같게 한다. 풀못불이란 말은 우리 한국에 옛날에 대장간이라고 있죠. 대장간에서 쇠를 불다리기 위해서 여기다 풍로를 막 돌리면 막 푹푹푹 하면서 막 불이 빨갛게 타잖아요. 그 풀못불. 그거 보고 7배 뜨겁다고 하는 의미가 풀못불이에요. 다니엘 나오잖아요. 7배를 뜨겁게 해서 새 친구를 막 불 속에다 집어 던졌잖아요. 풀못불이라는 말은 7배가 뜨겁다는 말인데, 우장에다 불을 붙이면 우장보다 이 내신경은 더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7배가 뜨거워진다. 7배 스트레스가 가중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병의 뿌리가 여기 있다고 그러는 겁니다. 이런 과식이나 이런 자극성 있는 양념을 먹음으로 내 내신경을 계속 7배를 막 뜨겁도록 매일 강탈을 하고 매일 확대를 하니까 그 스트레스 어디 갖다 풀어요? 어디다 풀어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자꾸 난폭해지는 거예요. 사나워지는 거예요. 거칠어지는 거예요. 욱하는 성질이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증명을 해드릴게요. 천안에 가면 아주 점잖으신 정말 젠틀맨 같은 한 변호사님이 계십니다. 누구라고는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는데, 그분에게 가서 제가 이런 내용이 담긴 이 서적을 제가 권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거를 받으셔가지고 읽으셨어요. 읽고 나니까 변호사님들은 다 누구든지 머리가 좋으신 분들이잖아요. 다 사회에서 말하면 하이 클래스잖아요. 이분이 그걸 보니까 너무나 내용이 감동적이에요. 잘 됐어.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자극성 있는 음식을 끊었어요. 그런데 제가 책을 들은 지 4년 만에 제가 은퇴한 다음에 집사람하고 그 변호사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제가 직산에 있을 때. 갔더니 이분이 제가 들어가자마자 앉아있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이분이 첫마디가 4년 만에 만났는데요. 내 얼굴이 천사처럼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첫마디가. 저는 무슨 의미인지 몰랐죠. 내 얼굴이 천사처럼 보이지 않아요? 이래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4년 전에 당신이 주고 간 책을 보고 내가 이 식사 습관을 바꿨다. 지금은 아내가 집에서 해주는 양념 없이 해주는 음식만 먹는데 너무 맛있다고. 자기는 이제 외식을 지금 잘 안 넣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평소에 늘 짜증을 잘 내고 쉽게 화를 내고 막 승질 부리고 그런 아내한테 그런 성격을 자기가 이렇게 나타냈는데, 이 식사법을 바꾸고 이 음식을 바꿨더니 그게 싹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천사 같은 사람이 됐다. 이분이 기뻐가지고 제가 가니까 첫마디가 나 얼굴 천사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딱 이러는 거예요. 우리 사람 같이 가기 때문에 증인입니다. 증인. 그때 그분이요. 제가 이렇게 취급하는 책을 그때 70만 원어치인가 68만 원어치인가를 더 샀어요. 너무 좋으셔가지고. 예. 여러분이 양념을 끊으면 사람이 얼마나 온순한 사람이 되는지 그걸 여러분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몸을 정말 너무 지나치게 학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장에다 불을 붙이면 여기는 7배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 다음 이야기를 제가 더 성서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내용을 또 세상 사람들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을 아끼겠습니다.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정말 실감나는 이야기가 있어요.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대가 우장에다 붙인 불은 두뇌를 가열한 풀못불 같게 한다. 그럼 언제 불 붙이는 행위가 되느냐? 2가지예요. 사실은 3가지인데 오늘은 2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언제 불 붙이는지. 좀 부족할 정도로 먹어라. 뭐라고요? 그러면 과식을 하면 그게 뭐라는 거예요? 우장에다 지금 불을 붙이는 거예요. 이 발열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쉽게 감염병에 걸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번에 메르스도 똑같은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 과식을 하는 사람은 몸에서 발열 현상이 조성이 되는데 그런 유행성 감기 같은 게 바이러스 같은 것이 공중에 포함돼 가지고 돌아다닐 때 쉽게 감염을 돼 가지고 열을 나는데 일조를 한다고요. 몸에서 이미 발열 상태가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번에 몇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미국 갔다가 한 달을 땡겨 들어오는 게 뭐라고요?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줘가지고
앞으로 그런 메르스 같은 게 나타나도 아니 중동 메르스가 저 바이러스가 몇 개 들어왔다고 나라가 혼란이 빠지면 되겠어요? 나라 체면도 안 쓰죠, 그죠? 그러니까 바이러스 같은 거 우리 한국은 끄떡없는 나라다 이런 모습이 보여져야죠. 그래서 제가 국민적인 차원에서 삶의 질을 좀 끌어올려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한 달 땡겨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거 받아들이면 절대 감기 걱정 안 해도 돼요. 그 다음에요, 우장에다 음식을 많이 넣으면 우장이 좀 부담스럽다. 그게 불을 붙이는 거다 이거예요. 불을 붙인다는 말을 왜 하느냐? 고통스럽다 이 말이에요. 고통스럽다. 그 고통이 7배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과식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상대방이 나를 스트레스를 준다고 말을 합니다. 자기가 자기한테 가중된 스트레스를 주고 살면서 다 상대방 탓을 하게 되었어요. 과식하는 사람들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불 붙이는 행위가 뭐냐? 좀 부족할 정도로 먹으라 그랬죠. 그 다음에 그리고 많은 양념으로 요리하지 않은 단순한 음식을 먹어라. 딱 나왔죠.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과식을 하면 뭐예요? 불 붙이는 행위가 되고, 그 다음에 그 화끈화끈한 자극성 있는 양념을 먹으면 불 붙이는 행위가 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처음에 이 매운 걸 먹기 시작할 때요, 좀 부끄러운 얘기 좀 할게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이 주잖아요, 아들한테. 야, 너 잘 먹더라. 또 먹어. 그러고 주잖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그걸 먹었더니요, 뱃속에 좀 이상한 느낌이. 그러더니 나중에 변소에 가서 변을 보는데 항문까지 화끈화끈하더라고요. 제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항문까지 화끈화끈한데 그게 여러 날 가더라고요. 근데 계속 먹으니까 나중에 이게 무뎌져 가지고 못 느껴져. 맞아요. 여러분 경험했을 거예요. 근데요, 제가 컴퓨터는 잘 안 하는데 컴퓨터에 들어가서 제가 한 장면을 봤는데 이런 내용을 썼더라고요. 아까 여기 신문에 스크랩의 내용을 읽어줬잖아요. 그 매운 고추나 또 이런 그 자극성 있는 그 식품 안에 캡사이신이 들어있다고. 캡사이신. 근데 이 매운 거를 탐하는 사람들이 캡사이신이 얼마나 매운지를 시험을 해보려고 이걸 먹어본 사람이 유튜브에다 올렸더라고요. 보세요. 뭐라고 올렸는가. 캡사이신은 혀, 위, 장, 항문까지 아픈 매움이다. 이렇게 썼어요. 제가 이제 매운 걸 좋아하는데 캡사이신이 얼마나 매운지를 테스트해 보려고 먹어봤는데 캡사이신은 혀, 위, 장, 항문까지 아픈 매움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지독하게 맵다 이 말이에요. 이걸 이 사람이 올려놨더라고 어떤 분이. 어때요? 여러분들이 이런 음식을 먹으면 어떤 사람은 또 매운 거 많이 넣어가지고 또 콩나물국 끓여 먹으면 시원하다 하는 사람들. 제가 이 책 생명의 법칙을 따라 사는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책 속에다가 여기 당신도 식욕과 정욕을 억제하면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내용을 제가 여기다 쓰면서 어떤 내용을 하나 써놨는가 하면요, 왜 의학적인 용어인데요, 미각다한증이라는 말이 있어요. 미각다한증. 무슨 뜻인지 아세요? 미각다한증. 네? 무슨 뜻인지 아세요? 미각다한증. 혹시 목사님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미각다한증. 왜? 그거 있잖아요. 막 매운 거를 막 뜨겁게 음식을 만들어서 무슨 매운탕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막 땀을 흘리며 먹을 때 정수리까지 땀이 삐직삐직 나는 사람들. 그거를 보고 현대의학계에서 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미각다한증이라고 있는데, 그 매운 음식을 막 뜨거운 이 매운 음식을 많이 먹으면서 땀을 막 정수리까지 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미각다한증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 되게 보면 머리에 정수리에 머리가 빠져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도 머리가 빠지는데 대개 그 머리 이 땀이 삐직삐직 나면서 그 매운 거를 탐하는 사람들일수록 그렇게 돼 있어요.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맛을 따라서 살지 마시고 이성의 판단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식사 습관을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27페이지 한번 읽어주세요. 27페이지 한번 펴주세요. 27페이지. 27페이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리에 대한 지식의 부족으로 27페이지 맨 위에 있어요. 잘못 준비된 음식을 가족들 앞에 차려놓는 부인과 어머니들이 얼마든지 있다. 그러한 음식들은 소화기관을 손상시키며 나쁜 피를 만들어낸다. 그 결과 혈액에 염증을 일으키므로 질병의 공격을 받아 때로는 사망한다. 여기서 어큐트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기서 제가 영문으로 다 확인하기 때문에 여기서 음식을 잘못 만들면 잘못된 요리가 이제 알고 보니까 뭐예요? 사람이 먹으면 해로움이 되는 이 자극성 있는 양념으로 음식을 만들면 잘못 만드는 음식이 된다 이 말이야. 요리가 된다 이 말이야. 근데 이것을 먹으면 질병의 공격을 받아 때로는 사망한다고 이렇게 됐지만 영문으로 확인하면 이 어큐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걸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요리를 잘못하면 질병과 좋지 못한 성질을 만들어낸다. 나오죠? 요리 잘못한 게 뭐예요? 알고 보니까 양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요리를 잘못한 음식은 조혈기관을 약화시키므로 혈액의 질을 나쁘게 한다. 그것은 신체 조직을 창란하게 하고 질병을 일으키는 동시에 신경과민과 우울증을 만든다. 잘못된 요리로 희생된 자들은 실로 허다하다. 양념은 본질적으로 해롭다. 겨자와 고추, 조미료 이러한 특질의 것들은 위장을 자극하고 혈액에 열을 주어 피를 불결하게 한다. 매운 양념을 한 음식이 위장에 들어가지 않게 하라. 매운 양념한 음식이 위장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라. 왜요? 내 몸에다 불을 떼는 일이 되니까. 그래서 이 발열 상태가 아주 조성이 된다는 데 비중을 두세요. 그래서 이런 메르스 같은 전염병이 감염병이 발생할 때 그 감염되면 자칫하면 사망까지 이룰 수 있는 평소에 늘 그런 걸 즐기며 사는 사람들에게 병이 걸리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병은 원인 없이 생기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방종으로 질병을 자초한다. 그대들의 식욕은 건전하지 않았고 위장을 희생하여 가면서 입맛을 충족시키고 있었다. 그대들은 좋은 피를 만들지 못하는 것들을 먹어 위에 넣었다. 이것이 간에 부담을 지웠는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자극성 있는 양념을 먹으면 간에 부담을 준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간에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죠? 독소를 분해시키고 그 다음에 제독하고 그 다음에 배설하도록 되도록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매운 양념을 계속 먹으면 간이 이거를 처리하려고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간이 죽어나는 거예요. 부담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원인을 하나님은 이거다 하고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나는 세상 방식으로 살게 하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먹어야 돼요.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병을 낫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병 날 때까지 끊으십시오. 그런 다음에 병이 난 다음에는 여러분이 양심에 맡길게요. 그 다음부터는 그 다음에 그대들은 병든 간을 가지고 있다. 그대들은 양념이나 기름 없이 요리한 평범한 음식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대들은 이와 같이 하는 동안에는 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자, 여러분 오늘 저녁에 이 얘기를 들으면 조금 느낌이 어때요? 그다음 여러분 오늘까지도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느낌이 어때요? 여러분 신앙적인 세계에서 죄 그러지만 그죠? 세상에서도 죄라는 이야기 합니까 안 합니까? 죄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사람이 잘못된 라이프 스타일, 식습관이나 잘못된 생활을 살다가 자기 몸을 해치는 걸 보고 죄라고 그러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기 몸을 날마다 학대하고 막 자기 몸을 비참하게 만들면서
누가 거짓말하고 누가 남의 집 가서 도둑질 담을 넘으면 그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죠. 사람은요 아무도 다른 사람을 정죄할 자격이 없어요. 정죄할 수가 하면 안 됩니다. 항상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죄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동안 이런 음식을 저도 그런 세월이 있었는데 저도 왜 이렇게 날마다 위장이 쓰렸는데 참 저도 고생 많이 했어요. 몰랐을 때는 참 위장이 쓰렸어요. 왜 이렇게 위장이 쓰릴까? 한 번은 테네시에 갔는데 어떤 분이 자기 집에서 좀 몇 날 동안 좀 있어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의미 있는 시간을 나누고 있는데 제가 이런 걸 안 먹으니까 손님으로 오신 강사가 먹는 음식을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강사가 이런 음식을 안 먹으면 우리도 알아야 되니까 얘기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얘기했더니 그 부인이 저를 초청하신 집의 부인이 영 빼딱하게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런데 강사를 해줘야 되니까 할 수 없이 그 음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준 대로 음식을 해서 이제 맛있게 이분이 3일 동안 먹었는데 자기가 한 태도가 있으니까 자존심 때문에 그 말을 못하고 딴 사람한테 얘기한 말이 나한테 들어왔어요. 뭔가 하면 확실히 희한하게 희한하다. 자기가 늘 속이 쓰려서 고통을 받고 살아왔는데 어쩌면 3일 동안 그거 안 먹었더니 쓰린 게 완전히 해결됐어. 딱 그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론적으로 지금 이거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이 잘 실감이 안 날 수도 있지만 제가 다니면서 환자들을 쉽게 해결해 준 어떤 집에 또 그 갑상선으로 고생하는 환자가 있는 집에 가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그 집에도 3일 만에 갑상선이 문제가 해결돼 버렸어. 이런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이 갑상선도 내분비선에 관계되는 셈이에요. 이 자극성 있는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쉽게 오는 병 중에 하나가 갑상선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유방암도 여성 난소에서 여성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유방으로 호르몬이 흘러들어가는 선이 있잖아요. 그 선으로 호르몬이 과다 분비돼 가지고 이 자극성 있는 음식을 먹으면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매운 양념 성분이 섞여서 그 아주 가느다란 좁은 그 선으로 흘러 들어가다가 자극을 받아 가지고 그 선에서 유방암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궁암 어떨까요? 자궁암도 이 과식과 자극성 음식하고 아주 직접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천연계의 치료법들이 있고 그 다음에 올바른 식사 습관을 내가 사람마다 이성이 있잖아요. 이성 안에 선택력이 있잖아요. 뭐 이 마인드 안에, 그죠? 이 안에 사람마다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옳은 것을 선택해가지고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의지를 딱 윌 엑서사이즈 해주면 한번 의지를 움직이면 그때부터 나는 내 몸을 해치는 이걸 내가 안 먹을 거야. 그러면 그때부터 이 사람은 고통 속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 또 고마운 말씀 하신 거 여러분 들었죠? 목사님도 가끔 병원에 이렇게 다니셨는데 이런 걸 받아들이고 나니까 지금 병원에 전혀 안 다니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병원에 안 다니니까 너무나 행복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결국은 행복이 뭔가 하면 몸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몸에서. 내가 잘못된 생활을 그냥 선택하고 잘못된 길인데도 알면서 꾸역꾸역 그 길로 가면 결국은 내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슬픔 중에 누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으셨는데 몸에다 그런 음식을 넣는 게 아니다. 근데 네가 그걸 고집하면 결국은 네가 그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성경은 은유법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은유법으로. 내가 너한테 벌을 주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게 뭔가 하면 내가 사람을 만들었는데 너 절대 그거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은유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순종하시면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한 생활을 살 수 있어요. 정말 한 끼 우리 집에서 음식 잡숴보시고 음식 맛없으면 가서 도로 잡숴요. 그러나 음식 맛있거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드시라고요.
또 여기 있는 말씀 읽어드리면서 또 좀 정리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통당하는 인류를 위해 해야 할 사업이 있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자연의 방법으로 그들의 고통을 경감시키고 식욕과 정욕을 조절함으로 어떻게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야 한다. 여러분, 나 이런 말하고 싶지 않은데 뭐예요? 성폭행? 성추행? 전 뉴스나 뭐 유튜브에서 그런 거 보다가 나오면 저 그거 안 봅니다. 그 말 자체도 듣고 싶지 않아요. 그게 원인이 뭔지 아세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과식하고 이 자극성 있는 양념하고 육식인데 이 국민적인 운동으로 이거를 조금씩 줄이자만 이렇게 운동이 일어나도요. 이 범죄를 엄청나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신기할 정도로 줄여집니다. 신기할 정도로. 제가 이번에 그 메르스 때문에 제가 좀 자극을 받아가지고 제가 좀 본격적으로 내가 이 역할을 해야 되겠다고 제가 뜻을 정했다고 그랬잖아요. 이번에 저기 북한하고 이렇게 고위급 회담했지 않습니까? 저 우리 국민들이 멋있더라고요. 사재기를 안 해.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성숙해진 것 같아요. 사재기를 안 해. 이게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할 수도 있잖아요. 사재기 현상 안 일어났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현명한 국민이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을 우리 건전하게 받아들여서 우리 주변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사회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좀 없도록 줄이도록 우리가 같이 협력하자 이렇게 나오면 국가관이 바뀔 수 있어요. 국가관이. 여러분, 이런 거 먹는 음식은요, 성격이 막 급하고 막 초조해지고 막 그냥 침착성을 잃어버려가지고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 내내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깨끗하게 받아들이셔서 앞으로 무슨 걱정하지 말고 살아야 된다고요? 공기에 함유되어 있는 바이러스 같은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살자. 네? 이 사람이 공기 없이 한순간도 못 사는데 공기를 피해서 어디로 도망갑니까? 어디로 도망가요? 그 사람들이 또 이 중국의 황사, 모르겠어요. 저는 이 시골에서 살기 때문에 그 영향을 안 받는지 모르겠지만 황사가 왔다고 그래가지고 물론 이제 허약한 환자들은 조금 조심도 해야 되지만 저는 그런 거 영향 안 받습니다. 그냥 그냥 거침없이 아무 염려가 없어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저항력이 중요한 겁니다. 제가 좀 이 메르스 얘기 때문에 한마디 좀 참고적으로 해드릴게요. 미국에서 어떤 의사를 만나서 얘기하다가 제가 이 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 가지를 가르쳐 드렸어요. 매일 시간 있을 때마다 컵이나 손에다 물을 이렇게 떠가지고 코에다 대고 물을 들여 마시면 이 코 속에 샘이 있죠. 샘으로 물이 들어갔다가 물을 흠 풀어낼 때 이 코 속에 있는 코시험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코 속에 점막이 있어요. 점막에 공기를 이렇게 들여 마실 때에 공기 속에 있던 바이러스가 이렇게 많이 달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저는 한 5번씩 틈만 있으면 저는 이제 숙달이 돼가지고 조금만 이렇게 하면 샘으로 물이 충분히 들어가요. 그런 다음에 풀어내면 자동차로 말하면 에어클리너 청소를 하는 거예요. 자주. 여러분, 감기 예방에 기가 막힙니다. 저는 지금 4, 5년 동안 모르겠어요. 물론 감기 안 걸리는 사람 많이 있지만 감기 때문에 걱정하고 어떻게 삽니까? 사람이. 예?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영장이라고. 이 인간은, 사람은 영장에. 예. 그러니까 맑은 공기를 충분히 마셔줄 때에 우리 몸에서 전기가 잘 발생된다는 걸 아시고, 오염된 공기, 방에 문을 닫아놓고 죽은 공기 마시면 안 돼요. 자꾸 이 환기를 시키고, 그리고 환자들이 있는 방은 건강한 사람처럼 하면 안 되고 조금씩 적응하도록 문을, 이중 창문을 저쪽을 열어놓고 닫은 다음에 이쪽을 조금 열어놓으면 이렇게 통하면서 조금 찬 공기가 식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있는 방은 조금씩 적응하도록 해주고,
건강한 사람들은 주무실 때 창문 좀 조금 열어놓고 주무세요. 하나님은 인간 세계에서는요, 방 공기는 해롭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은 반대예요. 방 공기가 더 건강에 좋다고 말씀하세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식은 반대되는 게 참 많습니다. 반대되는 게 참 많아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그러면 무조건 먹지 말라는 게 다 방책은 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최고의 만나의 음식을 제가 좀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할게요. 28페이지 중간에 제가 읽겠습니다. 곡식과 과실과 견과와 야채들은 좋은 피를 만드는데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육식으로는 충분히 공급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보세요. 4가지입니다. 곡물류, 그 다음에 견과류, 그 다음에 모든 종류의 채소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그 다음에 과일. 요 4가지를 잘 배합을 해가지고 맛있게 요리를 하면 최상의 영양 공급을 받을 수가 있는데 육식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영양소가 여기다 하나님이 포함시켜 놓으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육식을 하면 좀 사나워질까요? 안 사나워질까요? 사나워집니다. 사나워집니다. 양념 넣은 음식을 먹으면 사나워질까요? 안 사나워질까요? 사람이 까다로워져요. 승리를 잘 내고 아무것도 아닌 가지고 부르르 하고 팍 돌아서고. 여러분, 요새 뉴스 보다가 그런 장면도 나오지만 그 가정마다 이 돈 조그마한 돈 때문에 부모의 재산 때문에 형제간에 막 다 그렇게 의의가 나고 막 갈라지고 하는 보면 참 마음 아프잖아요. 그죠? 돈 몇 푼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이 음식하고 관계 있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 곡식과 과실과 견과와 야채들을 어떻게 배합해서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 이 안에 만나의 성분이 들어있다 그랬어요. 만나가 누가 먹는 음식입니까? 천사들이 먹는 음식이잖아요. 만나. 그 만나를 유대인들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먹었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을 때는 아픈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좀 부끄럽습니다만은 저도 아직 종합진찰 한 번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종합진찰 받으라고 계속 뭐가 날라옵니다. 근데 제가 한 번은 저희 집 사람 종합진찰을 받으려고 이제 태국 갔는데 저도 받으라고 꽉 붙들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저는 종합진찰 받을 필요 없는 사람이니까 피나 좀 빼보고 그 다음에 시력 검사나 좀 하자고. 그랬더니 막 뭐라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나중에 좀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나중에 좀 기회 있으면 하겠다고 그러고서 이제 혈액 시력 검사하니까 1.0, 1.0이 나와요. 괜찮죠? 저 안경 썼다가 안경 벗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번에 안경 벗는 방법을 제가 1시간 강의할 거예요. 4월 15일 날 미국 가기 전날 제가 이 시골에서 이제 작업을 저는 몸을 안 아끼는 사람이니까 막 일을 하다가 눈에 뭐가 들어갔는지 이 모세혈관이 하나 터졌는지 하여튼 눈이 충혈돼 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아니나 다른가 모세혈관이 하나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좀 충혈돼 가지고 그러니까 보기 전에 시력 검사부터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1.0, 1.0 나오니까 눈 괜찮네요.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빨리 원인으로 접근해서 흔차를 새차처럼 고쳐가지고 우리 몸도 흔 몸이지만 새로운 독수리 같은 청춘으로 고쳐가지고 좀 젊은 감정을 가지고 멋지게 살라 이 말입니다. 네? 그 병 때문에 두려워 떨고 어떻게 살아요? 불안해서.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조금 미안한 감도 생각을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한 번은 이 말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마음먹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내용을 듣고 다른 사람은 다 안 받아들이더라도
여러분들은 꼭 받아들이셔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의미 있는 생활로 바뀌는지를 경험을 하신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역할 좀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아픔과 신음소리와 고통이 너무 많아요. 제가 3년 전에 미국 가서 LA 내렸을 때 환자들이 저한테 몰려와가지고 제가 도와주면서 내가 미국에서 할 일이 있겠다. 환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앞으로 할 일이 있는데 뭔가 하면 건강해가지고 환자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십시오. 그럼 그게 최고의 봉사가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아름다운 봉사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허다한 사람들이 자신의 신체의 조직과 기관과 신경과 근육에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천연의 법칙을 계속적으로 보호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리하여 세상에 범람하는 질병과 허약함, 신체의 불구나 장애, 그리고 정신박약이나 전응 현상을 흔히 보게 된다. 아까 제가 한번 읽어드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이 부분만 읽어드리고 마칠 텐데 좀 부담스럽지만 다시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양념을 넣은 음식을 마음대로 먹는다. 이것들은 우장을 혼란시키고 신경을 흥분시키고 지력은 약해진다. 지력이 약해지면 어떤 병이든지 올 수 있습니다. 파킨슨도 올 수 있고 치매증도 올 수 있고 건망증도 올 수 있고 기억력 상실도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증세가 오도록 되어 있어요. 양념은 우장의 내벽에 덧입혀진 부드러운 부분을 점막을 말하는 거예요. 피막이라고도 하고 점막이라고도 하는데 자극한다. 계속되면 그 예민한 점막의 정상적인 민감성이 파괴된다. 그렇게 되면 혈액이 과열되며 혈액이 과열되는 게 뭐예요? 발열 증상이 몸에서 조성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공기가 나쁜 공기만 계속 마셔도 발열 현상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때문에 항상 사람은 맑은 공기를 마셔줘야지만 우리 몸에서 건전한 전기가 발생이 돼가지고 몸 전체를 깔고 있는 신경선으로 건전한 전기가 흘러주기 때문에 몸이 활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 되면 동물적 성질이 되고 도덕성이 감퇴되고 지적 능력은 약해지고 정욕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된다. 뭘 좋아하는 사람들이 된다? 정욕. 오직 먹는 거하고 이 정욕에 탐닉해가지고 살면 되겠어요, 인간이? 여러분, 이 꼬단송이도 세상에다 복을 끼치는데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세상에다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되지 못하면 그 인생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건전한 선택을 해서 정말 내 자신이 행복을 느끼며 그 행복을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시도록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강조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마쳐야 되겠네요. 양념을 사용해서 음식을 만들면 정교한 내신경이 약해지고 무뎌지고 마비되어 거룩한 사물을 분별하는 데 실패한다. 그래서. 여러분 눈 2개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얘기한 대로 속 사람이 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속 사람의 눈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속 사람의 눈의 기능이 언제 발휘되는가 하면 이 두개골이 하나로 딱 균형이 잡힐 때 속 사람의 눈이 딱 떠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사물과 보이지 않는 사물이 있는데 눈에 보이는 사물과 보이지 않는 사물을 가로막은 휘장이 있어요. 저 균형이 딱 대칭 균형이 회복이 되는 날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볼 수 있도록 휘장을 딱 거쳐지는 상태가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거는 대단한 얘기입니다. 균형이 딱 잡힐 때 영적 눈이 회복이 되면서 눈에 보이는 사물과 보이지 않는 사물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을 딱 젖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면서 우주적인 물리학이라는 세계가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리학적인 배경으로 창조주의 능력의 신비에 대해서 제가 이거를 보따리를 끌어놓으려고 합니다. 이미 제가 이제 일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휘장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머리를 덮고 있는 검은 천을 말합니다. 이 검은 천을
벗겨질 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가로막고 있는 커튼을 젖히면 밖이 환하게 보이듯이 똑같은 현상이 나오도록 되어 있는 게 성경의 매력이에요. 매력. 예. 그러면 양념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 사물을 봐야 되는 기능이 여기 있는데 양념을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보는 책이나 이 책 속에 영적 사물을 감지하고 인식하고 그것을 통찰해 볼 수 있는 그 기능들이 페인팅 칠한 상태가 된다. 눈에다 페인트를 칠해버리면 이게 딱 가로막았는데 뭐가 보이겠어? 코끼리 다리 짚고서 더듬고서는 이게 무슨 요세미티 공원의 나무야, 뭐 이게 무슨 에서의 팔뚝이야, 뭐 이러고 있으면 돼요. 사람은 눈을 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눈을 보고 살아야. 예. 어쨌든 오늘 저녁에 짧은 시간이지만 그동안 여러분 잘못 살아왔지만 오늘부로 뜻을 정하고 돌아가셔서 냉장고를 청소부터 하세요. 아시겠죠? 저를 만나면 냉장고 청소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장 현명한, 가장 아주 정말 행복을 누리는 가장 건강과 행복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 없이 행복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정말 행복한 생활,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또 우리의 바람은 뭐예요? 행복한 우리 국가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저녁 말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